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3조부터 46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조는 이제 수사 과정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244조의 4에 따라 조사하는 데는 신문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면담도 포함해가지고 명칭을 불문하고 이제 불러 조사하는 거를 그 과정의 진행 경과를 다음 각 고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참고인 진술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말씀드렸는데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예요. 조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진술서, 이렇게 조사 장소에 와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수사과정 확인서를 붙이지 않으면은 그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 이렇게 수사과정 확인서를 기록해라, 수사 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단계를 말하는지 지금 보면은 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요 단계. 물론 면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다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때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 부분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술서 작성할 때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수사과정 기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244조 4라고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 수사과정에 기록해가지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여기에 신문한 거하고 면담한 거하고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4조 2항 3항은 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1항 및 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는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피의자 할 때도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해야 되고, 피의자가 아닌 자 참고인 할 때도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는 전부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죠. 그렇게 돼 있다. 그럼 244조 2항 3항이 뭔지 봐야 되겠죠. 또 그 형사소송법 244조 2항 3항을 봐야 되는 거야. 1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우리가 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영상 녹화만 했어요. 영상 녹화만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거는 어떤 피의자가 무슨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이래가지고 요약서만 붙여가지고 그 법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왜 조서 없이 영상 녹화만 온 거야, 이렇게 녹화물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2항,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제1항의 조서는 준용하는 거니까 뭐야? 수사과정 확인서 또는 수사과정이 들어가 있는, 기재되어 있는 조서를 말하겠죠.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라.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서 증거한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라.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언뜻 와닿지가 않는데 수사과정 확인서 서식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망,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라. 자필로 기재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필로 기재하라.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우리는 실무상으로는 다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서명날인 서명무인이 아니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명날인은 뭐예요? 타자로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옆에다 도장을 찍는 게 기명날인이고 서명은 당사자가 직접 이름 쓰는 거 그게 서명이 되는 거죠. 어떤 수사관님들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에다가 나 깜빡 잊고 서명만 하게 하고 도장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는데 원안이 서명하게 한다예요. 서명날인 서명무인이 아니라 서명만 받아도 틀린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관행상 서명날인 서명무인을 받아오고 있을 뿐이지 원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서식이 있어요. 수사과정 확인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조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렇게 조사 대상자하고 조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김한무기 씨 오늘 여기 몇 시에 도착했어요? 해가지고 자, 이제 조사 시작합니다. 자, 이제 조사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시간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조사 대상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유. 아침 9시에, 오전 9시 도착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 장소 오전 9시 도착돼 있는데 조사 시작 시간 11시 이래 버리면 2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 2시간 동안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기재하라는 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겠죠.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재개 시각, 중단 시각, 재개 시각, 이유 이렇게 돼가지고 만일에 이제 오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점심 먹고 시작하게 됐어요. 오후에도. 그러면은 여기 점심 식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단 시간 12시, 1시 점심 식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그 자료가 필요한데 조사 과정에 자료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조사 대상자가 이제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느라고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중단 시간, 재개 시각, 그 다음에 왜 조사가 중단됐던 거예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그 조사 대상자의 회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조서 열람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번거롭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해서 조사 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해가지고 여기 이의 제기나 의견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라는 거. 자필로 쓰라고 그랬죠. 자필로. 근데 송치되는 사건들 보면은 수사관님들이 그냥 타자로 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조사 대상자가 자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이거 자필 중요한 거죠. 이거 자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수사과정 확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일에 이 사람이 조사 받다가 여기다가 쓰라고 그랬는데 뭘 썼냐면은 여기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이렇게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거 조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뺨을 맞았는데 그 조사 도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쓰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직접 기재하라는 거예요. 직접 기재하라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여기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필로 쓰면은 확실하겠죠, 이게. 그런 부분들, 그래갖고 인권 침해라든지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아침 9시에 도착해가지고 10시에, 아침 9시에 도착해서 9시 10분에 조사 시작해가지고 9시 50분에 끝났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런데 조서는 20페이지가 됐어요. 조서 분량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4, 50분 만에 조서 20장 쓸 수 있나요? 그거 작성할 수 있나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조서의 임의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미리 다 쳐놓고 그냥 와서 읽어보라고 그 조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침 9시 반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저녁 8시에 끝났어요. 거의 뭐 11시간, 12시간 되도록 조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조서는 3페이지예요. 3페이지밖에 안 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뭐 10시간 이상 조사했는데 조서는 3페이지밖에 안 됐으면은 그 시간, 긴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피의자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조서의 임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게 그런 인권침해 방지, 조서의 임의성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사과정 확인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쓰고, 이 내용 그대로 다 칸맥국에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조서 미작성 이유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조서 미작성 이유. 왜? 오라고 해놓고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여기다 기재하시면 되겠죠. 뭐든지 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감추려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대로만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서명 날이라는 부분, 이게 지금 밑에 보이지가 않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은 누구는 누구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확인받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라고 그랬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항 해가지고 좀 전에 조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게 서식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 이게 나왔네요. 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서 유죄 선고를 받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뭘 조사해야 되는지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설립목적, 소재지,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여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 상호만 알면 열람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등록번호 알아도 되겠는데 대부분 다 이제 조사 대상자가 그걸 가져와서 제출을 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수사관님들이 직접 그것을 열람할 수 있어요. 건당 700원 수수료 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명칭, 법인의 명칭을 잘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 ABC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ABC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ABC하고 ABC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게 다 ABC라는 거는 공통되어 있지만은 ABC라는 회사 명칭 공통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4개가 다 다른 회사예요. 주식회사 ABC하고 ABC 주식회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 성명란 법인 기재할 때는 그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옛날에는 그것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죠.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그래서 거기 있는 법인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셔야 되겠다. 그게 한자로 되어 있으면 한자로 그대로 쓰고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그대로 쓰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해가지고 그대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주거, 출생지, 입국연월일, 입국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이 있으면 여권번호도 기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그 다음에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훈장, 기장, 포장, 연금 훈장, 포장, 기장, 연금은 그 연금은 이제 일반 국민연금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체육공로라든지 나라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받는 연금 누구나 받는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말고 그 공로를 세운 것으로 받는 거 훈장, 기장, 포장은 무슨 구분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국어사전 찾아봐도 그때만 잠깐 알 뿐이고
굳이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성류 훈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조서에다가 성류 훈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성류 훈장 받았으면은 그 행정안전부로 상훈과라든지 어디 가면은 그 증명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 제출하라. 이렇게 해요. 왜 제출하느냐? 대검찰청 지침에 보면 오래된 지침인데 이게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은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1회에 한해서 기소유예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회에 한해서 기소유예 해줘라. 다만 파렴치범, 강력범, 마약범 이런 거 빼고는 그 1회에 한해서 기소유예 해줘라. 그러니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수사할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꼭 그 사람한테 불리한 증거만 수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유리한 증거도 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병역관계,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 수준. 환경은 무슨 환경 말하는 거예요? 피의자의 환경, 현재 환경, 범죄의 동기, 원인, 성질, 일시장소, 방법, 결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동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동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범죄 사실 쓸 때 뭘 쓰는 거예요?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동기. 근데 행정사범은 범죄 사실의 동기는 기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그 신문에 할 때는 물어봐야죠, 그거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및 형의 가중 또는 강경에 관한 사항. 행정사범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절도 사건이라든지 친족 상도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형 면제받는 그런 그 규정도 있기도 하죠. 그런 거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은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 상황, 재산 정도, 생활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고 특별사법경찰관리 폐지된 거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이전에 사용하던 거기에 보면은 생활 수준하고 여기다 및 종교관계가 있어서 종교관계가 있어요. 종교. 근데 지금은 그게 빠졌어요. 지금 일부러 빼먹었는지 어쩐지 그 물어보지 말라고 빼먹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수사준칙에 있는 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수사준칙에 없는 걸 물어봤다가 이 사람이 그건 왜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규정이 없는데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때 종교관계 물어봤어요. 직무규칙 이거 적용될 당시에 종교관계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조사 대상자가 내가 지금 이거 조사받는데 내가 무슨 종교를 믿는지 하고 무슨 관계냐 막 따지면은 우리 규칙에 이 종교관계에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빠져버렸네. 그래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종교관계는 쓸 필요가 없겠죠. 여기 없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범죄 통계 원표예요. 피의자 원표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또 종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종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하는데 어떤 종교 믿고 있나요? 그럼 이 사람 기분 나쁘겠죠. 아니 내가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해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한 것 때문에 내 조사받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내가 종교를 믿는 거하고 무슨 종교 믿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 물어봐? 이렇게 따지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근데 또 통계 원표에는 또 이걸 체크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작성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이게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종교는 어떤 종교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불교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기독교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하고 조서에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죠. 아니면 또 뭐 이거 체크하지 않았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또 번복해서 말씀드리고, 피의자의 처벌로 그 과정에 미치는 영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어렵죠 이게.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논문 쓸 판이에요 이게. 이거 다 했다가는 논문 써야 돼. 피해자의 상태 및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이거는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 끝 무렵에, 마칠 무렵에 이렇게 피해 상태라든지 피해 회복 이런 거 그 피해 회복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 피의자한테 보통 그렇게 물어보죠.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피해 회복을 한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피의자에게 이익될 만한 사항 해가지고 이런 것 부분에는 이제 조사 말미에 피의자가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조서 맨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은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피의자가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익될 만한 사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피해자 조사할 때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이것도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1호부터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돼 있었죠. 이거 먼저 물어보고 피의자의 학력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학력은 어떤가요? 경력은 어떤가요? 병역관계는 어떤가요?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재산 정도 및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순서는 앞에 규정 순서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피의자하고 가까운 거, 학력,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학력이 제일 먼저 발생하죠. 학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사회 경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군대도 갔다 와요. 군대도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그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관계를 이루고 생활 정도,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물어보면 돼요. 요 정도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라는 것 중에 종교는 빠져서 이제 안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범죄 통계원을 체크하지만은 그 규정에는 물어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꼭 물어봐야 될 게, 여기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게,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꼭 물어봐야 될 게, 피의자의 건강 관계는 어떤가요? 그걸 꼭 건강을 물어봐야 돼요. 건강. 해가지고 이 조사 대상자가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다 쓰러지면 수사관님 책임이에요.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병관리 잘못한 책임, 일정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조사하기 전에 요거 다 물어보고 나서 이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추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럼 조사하는 거고, 제가 혈압이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혈압 높은 사람들 이게 막 그 조사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큰 소리도 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혈압으로 쓰러져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건강 관계가 어떤지, 혈압이 높은데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조사받다가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좀 쉬세요. 아니면은 휴식 시간을 뭐 많이 주든지, 아니면은 저기 하면 다음에 또 조사를 한다든지 그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건강 상태 꼭 물어보셔라. 여기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쓰는 거예요. 이렇게 45조 조서와 진술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17호 서식, 18호 서식, 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17호 서식은 처음에 피의자 신문할 때 1회 피신할 때 받는 거고, 별지 18호 서식은 그 다음에 2회, 3회부터 받을 때, 2회, 3회, 4회 받을 때, 그 조서는 10번을 받아라, 100번을 받아라 제한 규정은 없어요. 그냥 수사관님들이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때까지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될 때까지. 대부분 다 한 번에 많이 끝나죠. 한 번에 많이 끝나고 뭐 2번, 3번 필요하면 하고 그 정도로 다 마무리가 되죠. 물론 이제 복잡한 사건은 뭐 10번, 20번도 할 수 있겠죠.
2항 특별사법경찰관이 좀 이따 이제 그 조서 서식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요거는 참고인 진술조서, 2회 참고인 진술조서, 2회, 3회 이런 거. 1항의 피의자 신문조서, 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며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읽어줘야 되겠죠. 대부분 다 열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였는데 열람했다면 대부분 다 열람하니까는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였는데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라 그럴 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조서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뭐라고 조서에다 쳐야 되냐면은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였는데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그 사람이 답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상 없다고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필로. 이렇게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만일에 앞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운다든지 뭘 하면은 새까맣게 지우지 말고 볼 수 있도록 두 줄로 딱 거놓으면 되겠죠. 남겨둬야 된다. 만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도록 이 다음 조문에 나옵니다. 다음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조서 다 끝났을 때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였는데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면 없습니다. 자필로 기재하고 뭐라고 떠들면 그냥 그럼 거기다 그냥 자필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답하고서 그러면 뭐가 앞에는 무슨 취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답 부분에다가 그냥 자필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조서를 다 제대로 읽어봤구나.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자필로 그 의견을 썼구나. 이렇게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4항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여기 나왔네. 바로 그 취지를 별지 21호 25 서식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 항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 항에 뭐가 있는지. 5항 법 243조의 이 사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앞에서 그 변호인 얘기 나왔었죠.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여기에 간인은 없어요. 간인은 없어. 그 앞에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간인, 기명날인, 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호인한테 간인 받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걸로 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변호인이 저 신문 참여해가지고 조사 시작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처음에 인적사항 기재하는 거 갑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을지에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처음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취지로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누구의 신청, 그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호인 누구를 참여시켜서 피의자 옆에 앉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는 것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조사 시작할 때 맨 위에 윗줄에다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호인 김땡땡을 참여시켜 피의자 옆에 앉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사항 같은 거, 제한사항.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 김땡땡이 어떠한 그 언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를 했다. 그것을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7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별지 23호 처식 진술서. 진술을 원할 때 진술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진술사항이 복잡하고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서 조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술서를 직접 쓰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한 사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진술서 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식에다 쓰라고 하면 되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은 7항의 경우 여기 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는 자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대신 진술서 작성하면 안 돼. 또 어떤 내용을 진술하라고 불러줘도 안 돼요. 불러줘도 안 돼. 자, 제가 지금부터 김아무개 씨 진술서 작성하세요. 자, 불러드릴게요. 해가지고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계속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조사한 거예요. 그거 저 진술서 쓴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조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조서 받은 것도 아니지. 불러준 대로 썼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그게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그 진술서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46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가름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또는 여기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그랬는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가름이라고 그랬는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피내사자라든지 피혐의자 해가지고 피의자처럼 취급되는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처럼 취급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때도 진술거부권 이걸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례권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해서 피의자로부터 별지 24호 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례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피의자한테는 당연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는 당연히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례권 고지하고 확인서를 받는데 피의자가 진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내사자, 피혐의자 등 피의자를 취급받는 사람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은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그때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식이 갑지, 을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례권 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지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는 귀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귀하는 그러면은 그대로 읽어준다 그래.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쓰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귀하는이라고 그랬다. 그대로 귀하는 그러면 서로 어색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김아무개 씨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읽어주고 이해하셨습니까? 읽어주고 이해하셨습니까? 읽어주고 이해하셨습니까? 피의자는 이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지를 받았는가요? 예, 고지받았습니다. 자필로 쓰라는 거예요. 자필로. 수사관님이 여기다 타자로 쳤으면은 여기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돼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아니요,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자필로 쓰고 여기다가 만일에 타자로 쳤으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아니요,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만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자필로 쓰고 타자로 쳤으면 김영날인 또는 서명.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수사실무 기본 완성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2회 피의자 신문조서 2회 3회 3회 여기다 2회 3회 4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앞에 주소 뭐 이런 거 다 물어봤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 1회 때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다가 여기다 또 똑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2회를 작성하시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진술조서 이거는 참고인 진술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말미서식이에요. 말미서식 이건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 똑같은 거. 말미서식 이렇게 열람하게 했던 바 읽어준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역일 통화, 이건 통역인 있을 때 말미서식 이렇게 서명날인하는 거. 김영날인 또는 서명이죠. 김영날인 또는 서명인데 서식에는 서명날인하게 하다 해가지고 과거 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고치질 않고 해놨어요. 원래는 김영날인 또는 서명, 이 서식이 잘못된 거죠. 김영날인 또는 서명이다 이렇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술서, 이렇게 진술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서를 써도 수사과정하기에서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피의자처럼 취급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술서 쓸 때 진술거부권, 변연조력권을 고지한다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서 쓸 때 진술거부권 고지 서식을 별도로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말고 그 피내사자, 피혐의자한테 대해서 참고인 진술조서 받을 때 그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거부권, 변연조력권 이게 서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인 진술조서 받을 때도 이거를 별도로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에다가 첨부해놔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조문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까는 벌써 36분, 7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